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3년 특례 의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 더 의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하나씩 정리하도록 할 텐데,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는 16개 대학의 기본적으로 전형의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별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으로 가게 되어지면 경쟁률이라든가 또는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스펙이라든가 또는 제출 서류나 또는 면접의 유형 또는 자소서라든가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작성 등 사실 우리가 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3년 특례 의예과의 원서를 쓰는 원서 접수 기간, 그 다음에 지필 필답고사 또는 면접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이 대학 결정하고 서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 시간으로 3년 특례 의과대학 심층분석 첫 번째 시간으로 대학별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3년 특례 의예과의 전형의 방법은 대략적으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많은 전형들, 다시 말해서 많은 대학들이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냐? 대부분의 대학들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필답고사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필고사라고 해서 수학이나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공인화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전형의 방법이 4가지다 라는 얘기들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정도라든가 남은 기간에 준비가 가능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의 방법들을 택해서 우리가 지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제 서류나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도 면접 자체가 인성 면접에 포인트를 많이 두는 학교들이 있고, MMI 형식의 면접으로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지성 면접의 비중을 두는 학교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면접의 비중이 클수록 서류 평가의 비중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스펙이 좋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력 지표에 우수성이 충분히 의대를 합격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1단계 서류 평가의 비중이 높은 대학일수록 유리할 거고, 반대로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좀 부족하다,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필고사 전형이라든가 면접고사 비중이 큰 전형이라든가 또는 공인화학 성적이나 SAT 점수가 반영이 되어지는 동국대, 경주 같은 대학들이 유리함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의대를 가는 방법이 다양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학년도에 달라지는 점은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한양대학교와 인제대학교가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단 한양대학교, 인제대학교는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의예과를 그대로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올해 처음으로 의예과를 2명을 선발합니다. 자, 현재 이제 대입에서 의대를 선발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아직도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학교들이 2개의 학교가 있죠. 차의과대학과 건국대학교 글로컬인데,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2023학년도까지만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2024학년서부터는 의전원에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올해 2023학년도는 의전원과 그 다음에 의대를 병행해서 선발하는 그런 해에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지금 재외국민 전형에서 의대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형하는 방법은 다단계 전형 방식이고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의 전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의 전형을 택하고 있는 학교들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나 중앙대 연세대 미래 가천대 카톨릭 관동대 순천향대 건국대 글로컬, 여기에 해당이 되는 학교들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 이렇게 지필고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 시점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를 인정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졸업연도가 좀 오래되신 분들, 또 학력 지표가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지필고사를 보는 전형을 택하시면 좋아요. 대신 서류는 면접고사 전형들을 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 예정이신 분들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다시 말하면 현 고3이나 재수생들에게 유리하고 졸업연도가 오래되면 될수록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죠. 모든 학력지표의 유효기간은 대략적으로 2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4년이 되었다, 5년이 되었다. 이런 분들은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기는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 시점에서 본인의 학업 능력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럴수록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 경주나 대구 카톨릭대 같은 학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대, 인하대도 마찬가지죠. 아주대, 인하대를 선택하시는 경우들은 지필고사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 서류에 약점이 있는 분들, 또는 졸업연도가 되신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주대나 인하대가 수학이나 영어의 지필고사를 봅니다. 또 아주대, 인하대학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를 보는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라든가 아니면 대구 대전대학교 한의대를 연계해서 원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공인화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는 을지대학교하고 거령대학교가 공인화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져요. 아시는 것처럼 충남대, 충북대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까지는 선발했었지만 충남대, 충북대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선발을 하지 않게 되어 따라서 공인화학 성적만으로 또 공인화학 성적의 우수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으로 적합한 대학은 을지대, 건양대 두 개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결국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서류에 약점이 있다고 해서 의대를 무조건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수학이나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대를 못 가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현 시점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가장 적합한 우리가 전형의 방법들, 공부의 방법들을 택해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총 16개 대학에 대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대학들 전형의 방법들, 제출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좀 더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만 설명하다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빼먹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내용에다 내용을 하나씩 보완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소리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연세대학교고 모집 인원은 2명입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전형의 방법이 다단계 전형의 방법이죠.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면접고사 40%를 반영을 하는데 서류평가 1단계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류평가에서 1단계 배수는 대부분 2배수나 3배수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서울대학교 선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연세대학교가 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단계 배수가 많을 이유 별로 없을 것 같고 면접의 40%를 반영하니까 면접의 비중이 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면접이 8월 27일 날 면접을 봤는데 이 면접이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의 영향력이 별로 없었어요. 올해는 면접을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에서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을 실시해도 실제 합격생을 선발하는 데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코로나의 위험성은 좀 감소됐다 하더라도 확진자가 매우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1단계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결국은 합불에 결정적인 영향을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서류평가에서는 고교 성적, 중학교 성적은 참고로만 합니다. 대부분 성적이 중학교 성적도 들어가지만 고등학교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 해외 고교 표준 학력 평가 자료가 들어가고 수상 경력이나 자격증이나 어학능력 입증 서류, 출신학교 프로파일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제출 서류에서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각종 기타 서류,
고등학교 재학중 취득한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요. 책의 10개 항목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며 증빙서류는 A4 사이즈 20페이지까지 이내로 제출이 가능하고 표준 학력 평가 자료와 출신 고등학교 프로파일 등이 제출 서류에 해당이 되며 고등학교 재학 중에 취득한 성적만이 인정이 되어진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교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이후에 취득한 공인어학 성적이나 SAT나 ACT 같은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고등학교 활동 내에서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면 고3보다는 재수생이 유리하고 재수생보다는 3생이 유리하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사교육을 좀 조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내에서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을 받는다. 연세대학교는 명시하고 있고 일부 대학은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득한 SAT 점수도 반영한다.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고등학교 내에서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성적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학은 카톨릭 대학교입니다. 카톨릭 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형의 방법이 자 1단계에서 3에서 5배수 정도를 서류평가 100%를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의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사실은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의예과에서는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배수가 사실 크게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1단계 배수를 크게 두는 이유, 다시 말하면 3배수, 4배수, 5배수로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카톨릭 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이 다른 대학에 합격하여 이동을 하는 경우죠.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인데 실제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동이 될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아요. 카톨릭 대학교, 연세대학교를 동시에 복근한 다음에 연달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미충족에 따른 실제 일정 배수에서 학생들이 미달이 되어지는 일이 발생될 일이 없으니까 사실 1단계 배수가 클 이유가 별로 없는데 1단계 배수가 3에서 5배수 정도를 뒀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면접의 비중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와 카톨릭대학교 두 개 대학을 비교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지표의 우수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면접의 비중이 없는 크지 않은 연세대학교에 유리할 거고 또 연세대학교와 카톨릭대학교 두 개 대학을 비교하게 되어질 때 학력지표의 우수성이 다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단계 배수가 크고 그 다음에 면접의 비중이 큰 카톨릭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류평가에서는 중고교 성적, 학업 능력 및 어학 능력 입증 서류, 중고교 성적이라고 되어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고등학교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수상경력, 해외 체류국가의 대입시험 성적 및 관련 성적, 출신학교 프로파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일자는 작년에 8월 20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전공 수학 능력, 인성 및 성장 잠재력,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제출 서류에서는 자기소개서가 포함이 되어지고 교내에 관련 기타 서류, 그 다음에 그 기타 서류 안에는 자격증이나 수상경력이나 봉사활동이나 추천서가 포함이 되어지고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하고 취득한 성적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히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는 정성평가 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죠. 거기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접도 들어가요. 근데 이게 3년 특례 전형이 되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도 되게 많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초등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도 내야지, 자기소개서도 내야지,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도 내야지, 즐금이 목록표도 제출해야지, 또 부모 관련된 자격 관련된 서류들도 내야 되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또 면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고려가 되어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3년 특례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제출 서류를 잘 구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제출 서류라고 하면 첫 번째는 3년 특례 자격 조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제출 서류가 첫 번째일 거고, 하지만 내가 충분히 3년 특례 자격 조건에 문제가 없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자격이나 나의 자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서류는 바로 뭐라는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그 목록표에 제출 서류를 넣는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소개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기타 활동 목록표를 내라고 하니까 그냥 활동한 내용을 그냥 적어서 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 다양한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난 학생들이 많은 양의 서류들을 제출하다 보니까 이 서류 평가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서류를 구성해서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소 학력 지표가 좀 부족해서 내가 의대를 가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류를 충분히 잘 보완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면접의 비중이 큰 학교일수록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균관대학교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다단계 전형을 택하고 있는데 1단계의 배수를 5배수를 두고 있어요.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면접의 30%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단계 배수 5배수를 둘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3년 특례에서 자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이 이탈하는 비율이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물론 해마다 3년 특례 자격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 조건을 오해해서, 그렇죠, 잘못 알아서 원서를 쓰셔서 실제 불합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실제 이 배수애들만큼의 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성균관대학교에서 1단계 배수를 5배수로 뒀다는 얘기는 다양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과 다양한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온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획일적으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IB 디플로마를 가지고 있으면 IB 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IB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학생들은 AP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A레벨에서 공부한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학력 지표를 1단계 서류평가에서 딱 선을 긋듯이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5배수를 뒀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서류평가의 어떤 그 어려움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1단계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성균관대학교 면접은 작년에 8월 27일 날 면접을 봤는데 면접이 대면 면접을 봤어요. 성균관대학교 의예과는 대면 면접을 보고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비대면 면접을 봤거든요. 결국은 면접의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력 지표가 좀 다소 불리하다. 그렇게 다른 학생에 비해서 학력 지표가 매우 우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단계 서류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1단계 배수내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기회를 엿보시는 게 좋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서류에는 교과 성적, 자기소개서인데 자기소개서는 2023학년도부터 자소서가 폐지가 되고 추천서도 폐지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활동 증빙 자료에는 10개 항목 정도, 총 20매 정도를 제출하실 수가 있고, 제출 서류 목록표 및 활동 증빙 서류 일치의 지원자 개인의 감상평, 소감 등을 기재할 수 없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제출할 때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라든가 증빙 서류 넣을 때
막 엄청나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막 사진 다 붙여서 고등학교 때 수상했었던 거 막 엄청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잘못하시면 실제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대학에서 제시한 제출서류의 양식과 틀에 맞춰서 그 제출서를 내시는 게 좋고 그 안에서 정도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어떤 활동의 노력과 그 다음에 성취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기재하시는 게 좋지 과도하게 내용들을 기재하시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은 과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제출 서류에 대한 일종의 성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너무나 부족한 것도 너무나 넘치는 것도 아닌 적절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본인의 역량과 우수성들이 제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하실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과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성의가 없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중간선에서 효과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성균관대학교도 고등학교 재학 중에 수상이나 봉사활동 실적 자격증은 제출할 수가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서류들은 제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제출되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의학과 산말이론의 합병인데요. 전형의 방식은 3배수를 두고 있죠.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면접 30%를 두고 있기 때문에 1단계를 3배수로 두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크다는 거예요. 성균관대는 1단계 배수를 5배수를 줬죠. 5배수를 뒀다는 얘기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는 얘기고 3배수라는 얘기는 결국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면접도 보시는 것처럼 면접고사가 작년도에 8월 9일과 8월 11일 사이에 영상 면접 업로드 형태의 면접을 진행했는데 동영상 업로드의 면접은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평가 반영 비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사실상 별로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서류평가 100% 1단계의 중요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에서는 고등학교 성적 활동 증빙 서류, 활동 증빙 서류에는 수상경력 증명서, 자격증, 어학능력 입증 서류나 기타 학업 성취도 및 학업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등 제출된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IB가 몇 점이다, AP 만점이 몇 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수 있고요. 제출 서류에서는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들어가지 않고 활동 증빙 목록표, 활동 증빙 서류가 들어가는데 자소서가 없다 보니까 결국 뭐가 중요하냐? 활동 증빙 목록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이제 나중에 가면 제가 이제 각 대학들별로 활동 증빙 목록표를 어떻게 작성하시는 것이 효과적인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외 수상이나 교외 활동 등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중앙대학교는 마찬가지로 이제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는데 중앙대학교는 1단계 배수를 5배수를 두고 있어요. 중앙대는 5배수를 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중앙대 위에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이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또는 카톨릭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중앙대 위쪽 대학일 수 있고 학생들이 원서를 6개 썼을 때 학업적인 우수성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은 연기해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상위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고려하겠죠. 그러니까 이 5배수를 주는 것 안에는 첫 번째는 상위 대학으로 이동하면서 충원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 두 번째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 자격 조건의 미충족으로 인해서 결격사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배수 안에 포함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배수를 조금 더 크게 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야만 대학이 그 안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결국 5배수다라고 하는 건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라 대학에서도 되게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 같은 학교는
10배수를 주잖아요. 그렇죠? 10배수. 10배수를 주면 학생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1단계 배수가 크니까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 면접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일종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합격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할 거고,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만들고,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그 안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유리하겠죠. 결국은 배수가 크다는 것은 뭐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배수가 크다 작다가 큰 의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앙대학교 5배수는 적절한 배수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면접이 지성면접 40%인데 면접이 뭐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실은 지성 면접이죠. 그러니까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의 유형이 대학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면접이 인성 면접 플러스 지성 면접이거든요. 수시 전형에서 진행하는 의대 면접은 MMI 형식의 면접이기 때문에 지성 면접이 아니고 대부분 제출서류 기반 면접, 그 다음에 상황 면접, 모의 상황 면접이에요. 그쵸? 의학적인 어떤 그 딜레마를 가지고서 다루는 면접들이 대부분인데, 이 우리 재외국민 전형의 3년이나 12년 특례의 면접은 지성 면접, 다시 말하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식들을 평가한다. 왜 평가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학부를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학업적인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은 1단계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쫙 줄을 세워서 면접을 보면 사실상 우수성이 비교 평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대학교 면접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을 진행하는 연세대학교나 아니면 고려대학교보다는 중앙대의 면접의 비중이 크고, 따라서 스펙이 다소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앙대의 1단계 5배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노리시는 전략 좋으실 것 같고요. 서류심사에서는 학업의 성취도, 자기소개서 및 학업 능력 입증서류 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면접은 작년에 8월 28일 이 면접일이었습니다. 면접에서는 적성, 적합성과 기초학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화학이나 생명과학 교과를 통합형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학업 능력 입증 서류가 포함이 되어지고, 교사 추천서는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 시에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실 추천서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죠. 외국인 전형에서는 여전히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특례 전형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추천서 요구하지 않고,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추천서를 요구하긴 하지만 사실 추천서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예전에는 뭐 해외에 계시는데 해외에 유명하신 분들, 뭐 석학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대학에 제출하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시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국내 수시 전형에서는 추천서가 다 폐지가 됐거든요. 2022학년도부터 지금 남아있는 거는 학교장의 추천 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추천서의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천서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천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명을 선발해요. 모집 인원이 워낙 적으니까 사실 저 한 명 뽑는데 과연 내가 원서를 쓰면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걱정이 많죠. 하지만 실제 가천대학교에 합격한 학생 보면 그 정도의 어떤 그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다. 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의대가 뽑는 인원이 적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충분한 학업 능력을 갖춘 분들이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의대 원서 쓰시는 분들이 의대를 가고 싶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를 오해하셔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이 뭐 예를 들어서 20대 1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 실제 경쟁률은 예를 들어서 20대 1의 실질 경쟁률은 5대 1이나 6대 1 정도의 경쟁률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본인의 학력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정도에서
적합한 의대의 전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서류 준비나 면접 준비를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원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시게 된다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면접은 가천대학교는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26일에서 27일 사이에 실시하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 시간이 일자가 좀 빠르죠. 아까 봤었던 것처럼 중앙대는 8월 말 정도에 면접을 진행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8월 정도에 면접을 보니까 가천대학교는 면접이 좀 빠른 편이고요. 제출 서류에서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일반 면접으로 20분 정도 진행하며 자소서는 제출이 되어집니다. 자, 물론 이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은 2023학년도 모집 요강이 아직 발표가 되어지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과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는 2023학년도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면접 일자가 2022년 7월 26일에서 27일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입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단계 전형이고 1단계 서류평가에 2단계에서 면접이 40% 반영이 되는데, 이 면접 40%라 하더라도 전년도에 8월 27일 날 비대면 방식의 서류 확인 및 인성평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을 봤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별로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도 1단계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제출되어지는 표준학력지표의 우수성, 이게 꼭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표준학력지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정도가 강하지 않거나 우수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세대학교에서 기회를 찾기 어려워요. 대신 나는 면접은 좀 하지만 나는 학력지표의 우수성, 뭐 IB 디플로마 성적이나 뭐 AP라든가 ACT라든가 토플이나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이런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어질 수 있는 지표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결국은 면접에서 커다란 변수가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원서를 쓰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서류평가에서는 고교 성적, 중학교 성적을 참고를 하고요. 자기소개서, 해외 고교 학력평가 자료와 수상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입증 서류, 출신학교 프로파일이나 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각종 기타 서류 목록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재학 중에 취득한 기타 자료만을 서류평가에 반영합니다. 연세대학교하고 동일합니다. 자, 순천향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5배수고요. 서류평가 100%에 면접이 30%를 반영하는데 면접의 비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이 지성면접을 실시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면접은 작년도에 8월 6일 날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서는 화학이나 생명과학에 대한 구술고사를 포함하여 사전 준비 시간을 준다. 다시 말하면 제시문이 주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모집단의 전공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학업 의지 및 역량을 평가한다 라고 보면 면접 시간이 대략적으로 20분 정도 주어지게 되면 두 개의 방에서 실시하는 거죠. 첫 번째는 제출 서류, 자기소개서나 활동증빙 목록표와 같은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학업 의지를 평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구술고사를 보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면접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시문이 주어지고 제시문을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걸 구술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면접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질 거고, 그러면 면접의 비중이 비교적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면접의 비중이 클수록 다시 말하면 1단계 서류평가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스펙은 좀 낮지만 면접에 강점이 있다,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순천향대학교에 원서를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순천향대학교는 최대 모집 인원이 4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순천향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3년 특례 전형에서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집중되는 구간이죠. 사실은 경쟁률이 가장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합격하기 어려운 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출 서류에는 자기소개서, 활동증빙 서류 목록표 및 활동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 아홉 번째는 카톨릭 관동대학교입니다. 카톨릭 관동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1단계 배수가 5배수고 면접이 30%예요. 면접은 2021학년도에 발표가 되어진 모집 요강 내에서는 면접의 방식이 두 가지거든요. 인적성 면접과 집단 토론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주게 되고 집단 토론 면접에서는 의료 윤리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2022학년도의 모집 요강에서는 면접에 대해서 뚜렷하게 제시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 면접을 진행하겠죠. 다시 말하면 인적성 면접과 그 다음에 지성 면접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과 면접의 유형이라든가 전형의 방식들은 거의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단 제출 서류에서는 자기소개서, 공인화학 성적은 토플 IBT와 탭스 중에 선택을 합니다. 토익이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추가 서류 추천서, 기타 제출 서류 목록표가 제출이 되어집니다. 자, 10번째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인데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3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 선발하지 않는 학교는 한양대학교, 인제대학교는 선발하지 않고 대신 그 인원만큼을 건국대학교 글로컬에서 2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전형의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5배수 서류평가 100% 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이 50%, 면접 비중이 크죠. 그리고 이 면접이 대부분 인성면접과 지성면접을 병행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의 중요성이 큰 학교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지표의 우수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원서 지원을 도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은 의대 준비는 많은 시간들이 소모돼요. 많은 준비. 어떤 많은 준비해야 되냐면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의 원서를 쓰신다 하더라도 첫 번째 서류 준비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죠.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도 써야 되죠. 목록 자료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의 비중이 그냥 일반 인적성 면접이 아니라 인적성 플러스 지성 면접이 들어가고 그리고 면접의 중요성이 크거든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국가, 다시 말하면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의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사실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거의 비슷한 학업의 과정들이 이수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사실 고등학교 이름 보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내신 성적 정도 보면 어느 정도 학력지표 우수성이 다 판단되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는 학생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MMI 형식의 면접으로서 의학적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3년 특례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조건 하에서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대학이 필수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의학적 적합성뿐만 아니라 학생이 취득한 학업 능력, 성취 평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되게 중요하다. 결론적으로는 특례 전형에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에다가 면접이 아니라 생명과학이나 화학, 지필고사라든가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지필고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준비 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잠깐 조금 준비해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열정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1번째는 이제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수학이나 그 다음에 영어 지필고사를 실시하죠. 지필고사를 실시하면 어떤 게 유리하냐?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연도가 좀 되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학력지표의 유효기간이 대략적으로 2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졸업연도가 4년이 되고 5년이 되셨다. 이런 분들은 그냥 서류평가로 원서를 써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시긴 좀 무리예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본인의 학업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게 바로 대학에 가서 직접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학력지표의 우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를 통해서 승부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예전보다 이제 지필고사를 보는 대학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조금 더 쉬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경쟁률은 높아도 합격생들의 점수는 예전보다 조금 더 낮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게 좋은데 1단계에서 보니까 10배수를 뽑죠. 필기고사로. 필기고사로 10배수를 뽑는다는 건 조금 의아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필기고사는 말 그대로 정량평가죠. 정량평가. 정성평가처럼 여러 개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량평가고, 정량평가를 하면 수학, 영어 몇 점, 몇 점, 몇 점이 점수가 확연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하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수학이나 영어의 시험만으로 실질적으로 동점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 그것 때문에 10배수를 둘 이유는 없고 충분히 그 점수를 통해서 지원자들 간의 점수 구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질 텐데 10배수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필답고사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면접고사의 중요성을 아울러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인하대학교에서 한 명이 뽑히면 필답고사 시험을 봐가지고 1등을 해야만 꼭 뽑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원자들 중에서 10등, 지원자들 중에서 15등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1단계를 통과하는 거고 그랬었을 때 그 1등부터 10등이나 1등부터 20등까지의 점수 구간은 어떻게 나눠지겠다? 쉽게 말하면 A, B, C, D 구간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단계를 통과할 정도의 점수, 굳이 100점을 맞는 것이 아니라 90점 이상을 맞으면 1단계를 통과한다는 거고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는 거는 7월 22일에 우리가 지필고사, 필답고사 시험을 보고 영어는 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50분,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1, 수학 2의 범위 50분 시험을 보고 면접고사는 8월 5일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 자기 이해 및 가치관, 전공에 대한 관심 및 발전 가능성, 전공에 대한 기본 소양 등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초중 고등학교 재학이나 성적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기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들이 필요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자기소개서 안 들어가죠.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비중적으로 봤었을 때 1단계 필답고사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면접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필답고사의 중요성이 큰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설명드린 얘기는 꼭 1등을 해야만 인하대학교에 붙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자 중에서 10배수라고 하면 10등 안에 들게 되어지면 충분히 면접을 통해서도 합격을 노리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대학교는 인하대학교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 10배수라는 건 공통점이고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에서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는 건 공통점이고 면접의 비중이 40%에 해당이 됩니다. 자,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거는 7월 25일 날 시험을 보게 되어지는데 각 25문항씩 총 50문항, 객관식 오지선다형이고요. 통합 90분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 수학은 수학 1, 수학 2 출제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면접은 8월 14일 날 1단계 통과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8월 14일 날 시험을 보게 되어지는데 20분, 고사실당 10분씩 해서 2회 내외로 시험을 보게 되고 지성, 생명과학이 유력하고요. 및 인성에서는 제시문이 주어지며 3에서 5분 정도 사전 준비 시간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제출 서류에는 자기소개서와 추가 제출 서류 목록표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AP나 SAT 등등등의 서류가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인하대학교와 아주대학교의 차이점은 인하대학교는 자소서가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는 추가 제출 서류 목록표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똑같이 지필고사를 준비한다. 수학이나 영어의 지필고사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에 들어갈 수 있는 표준학력 지표, IB라든가 AP나 ACT나 공인어학 성적 등등등의 표준학력 지표를 구비하고 있다면 그런 학생일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주대학교가. 만약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다. 여기 보였던 것처럼 뭐 AP나 SAT나 또는 뭐 A레벨에서 해당이 되어지는 과정이라든가 공인어학 성적 등과 같은 표준학력 지표,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로 자출할 내용이 별로 없는 분들은 인하대학교가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로 제출할 만한 표준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다면 아주대학교에 조금 더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대학들이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학이나 영어의 수학 능력 시험, 지필고사를 보지만 1단계 배수가 10배수거든요. 10배수이기 때문에 지필고사의 영향력이 큰 거는 맞지만 꼭 1등을 해야만 만점을 맞아야만 붙는 것이 아니라 1단계의 배수 안으로 포함이 되어지면 실질적으로는 소리평가와 면접고사를 통해서 합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필고사의 중요성은 맞지만 꼭 100점을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집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집필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가 8월 14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인하대나 아주대학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먼저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수학이나 영어 공부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되겠죠. 1단계 통과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부랴부랴 면접에 대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면접 준비와 지필고사 대비를 같이 병행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1단계가 통과되어야 그래야 본격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는 을지대학교인데 을지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인화학 성적이 좋으신 분들 나는 뭐 IB나 SAT나 또는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다. 그런데 나는 공인화학 성적이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대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공인화학 성적이 20%고 면접이 80%이기 때문에 공인화학 성적을 마치 수능 최저학력 기준처럼 요구하는 거죠. 최저학력 기준으로 공인화학 성적이 어느 정도 100점 이상인 자를 요구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합격이 가려지는 거는 면접을 통해서 합벌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지대학교 원서를 쓸 때 공인화학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경쟁력이 있냐라고 말하면 토플 IBT로 하면 적어도 아무리 안 돼도 115점 이상은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17, 118 정도가 되면 되게 우수하겠죠. 만점을 맞을 수 있지만 적어도 115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꼭 의대를 가고 싶다. 근데 나는 다른 학력 지표가 없다. 근데 나는 토플을 100점 맞았다. 또 101점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을지대학교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전형 자체가 다단계 전형이 아니잖아요. 일괄 합산 방식이니까 토플 성적 100점을 맞게 되어지면 수능 최저 어학 자격을 입증받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학생은 면접을 10월 27일 날 면접을 보도록 하겠죠. 대신 이제 면접의 준비 기간이 좀 길잖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면접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 면접으로는 인성 면접 플러스 적성 면접으로 진행하고 면접 시간은 30분 전에 면접실에 입시해야 되고요. 면접에서는 생명과학 원투나 화학 원투, 물리 원투가 출제가 되어진다. 대부분 생명과학과 화학 비중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공인화학 성적에서는 토플만 반영이 됩니다. 토익은 반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공인어학 성적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양대학교 11번째죠. 건양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최저학력 기준으로 토플 성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으로 토플, IBT 98점, 토익 850점, 그 다음에 탭스는 695점에 뉴탭스는 383점을 요구하고 있고 이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는데 을지대학교하고 다른 점은 토익 성적이 반영이 된다는 점. 이기 때문에 만약에 토익 성적만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건양대학교에 원서를 쓸 수가 있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 적부 판정을 하게 되는데 서류 적부 판정에서는 지원자는 해당 지원자의 지원 자격은 물론 해당 지원자의 고교 성적 증명서를 통해 해당 지원 학과의 수학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제출 서류에 보시면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 AP나 SAT나 이런 기타 등등 서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 들어가는 서류는 최저 학력 기준으로 공인어학 성적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성적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적표.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굳이 뭐 IB나 SAT나 AP나 이런 지표들은 없지만 공인어학 성적이 예를 들어서 토플 성적, 토익 성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성적이 되고 학교 성적은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 학력 지표는 없지만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대신 2단계에서는 면접이 100%인데 면접이 보시는 것처럼 자, 한 개 면접실 기준 2~3명 면접위원이 수험생 1명에서 3명 정도를 직접 면접하게 되고 면접에서는 인성 30%, 발전 가능성 40%,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의 30%를 준다. 결국은 뭐냐면 인성 면접과 지성 면접을 병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생명과학이나 화학 관련된 면접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5번째, 16번째 대학이 끝입니다. 15번째는 대구 카톨릭 대학교인데 대구 카톨릭 대학교는 1단계에서 필기고사를 봐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학력 지표에 우수성도 없고
수학이나 영어도 잘 못하고 공인화학 성적도 안 돼. 그런데 나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의 장점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원서를 쓰시게 될 것 같고, 필기고사는 작년 기준으로 8월 11일에 시험을 받고요. 생명과학 500점, 화학 500점 만점이고 총 1000점 만점입니다. 고사 당일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각 3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고요. 1000점 만점 중에 40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되어집니다. 면접 일자는 8월 19일이죠. 필답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 골자가 8월 19일인데, 면접은 인성, 가치관, 전공에 대한 이해도,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품위, 안정감 등 6가지의 항목으로 각 10점 만점으로 보게 되고,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어 필기 능력 등 2가지 항목은 각 2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1단계 필기고사의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죠. 1단계 필기고사에서 더군다나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중점적으로 필기고사를 받기 때문에 면접에서 보는 거는 그냥 MMI 형식의 면접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 비중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면접 준비를 미리부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뭐 많이 미리부터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지금은 뭘 하시면 좋냐면 생명과학, 화학, 지필고사, 필답고사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1단계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해라? 면접 준비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제출되어지지 않고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도 제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16번째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는 필답고사 40%, 면접 20%에 SAT 40% 반영이 되어지는데, 작년에 SAT가 반영이 됐어요. 근데 재작년에는 SAT가 반영이 되지 않았죠. 코로나로 인해서 SAT 시험을 보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학에서 SAT 성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SAT가 반영이 됐죠. 올해도 지금 일단 현재 상태로 볼 때는 SAT 성적을 요구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SAT 성적을 요구하지 않고 필답고사와 면접고사만으로 합불이 가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면접고사는 11월 27일이기 때문에 대학들 중에서 가장 늦게 면접을 보는 학교에 해당이 되고요. 면접고사에서는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여 지원 전공에 대한 학문 수강 능력, 수학 능력, 성장 가능성, 인성 및 사회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10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면접의 중요성 크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필답고사, SAT 점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필답고사는 11월 27일 날 같이 시험 보게 되는데,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화학 1, 화학 2 교과서를 기본적으로 출제한다. 객관식 각 20문항에 총 40문항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SAT 성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0점 만점으로 기준하게 되어지는데, 1580점 이상이 되어지면 400점, 그 다음에 1561점 되면 395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541점 이상이 되면 390점 정도의 성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SAT는 경쟁력이 있는 성적이 되려면 적어도 한 1500점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 대학의 동국대 경주가 SAT 성적을 반영해야 되다 보니까, 또 필답고사를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경쟁률이 낮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SAT가 1400점이야 이런 분들도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서류평가가 되게 유리한 것도 아닌 분들은 동국대 경주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동국대 경주는 다단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합산 방식이에요. 일괄 합산 방식. 다시 말하면 필답고사, 면접고사, SAT 성적이 들어가고, 이 SAT 성적이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건양대학교나 의지대처럼 최장력 기준일 수 있거든요. 최장력 기준. 일정 정도 SAT 성적을 제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필답고사와 면접에서 승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동국대 경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SAT 점수가 지금 보는 것처럼 1561점 이상 또는 1441점 이상 성적이 되어지면 유리한 거는 맞다. 그런데 내가 다른 학력 지표가 별로 없어. 근데 나는 SAT 점수가 있고 SAT 점수가 한 1540점 정도 있어. 아니면 1540점 너무 높다. 1400점 정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동국대학교 경주의 원서를 쓰시고 면접과 지필고사에서 승부를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동국대 경주의 장점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낮다는 점, 이런 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16개 대학에 대해서 하나 대학별로 해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한 대학별, 특히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의 의대에 있어서 조금 더 밀도 있게 내용을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7월에 원서를 쓰기까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해서 반드시 합격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